네,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5월 21일 현재 비트코인 27K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영상을 준비를 해서 관점을 남겨드렸다가 급하게 나갔거든요. 약속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네,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제 영상을 체크를 했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자마자 한 몇 분 보시기는 했는데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유명한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10분도 안 되시는 분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상을 바로 지우기는 해서 더 추가적으로 못 봤는데 지금 약속 일찍 끝내고 지금 들어와서 다시 한번 관점 남겨드립니다. 오늘은 관점을 제가 조금 중장기적인 뷰로다가 남겨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현재 자리가 어디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기 위한 자리인지가 그러니까 파동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는 없어요. 이게 물론 이때보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뭐 45K 하던 때보다 지금 현재 27K를 하는 이 가격이 가격적으로만 체크를 하면은 당연히 싸죠. 당연히 싼데 이게 가격적으로 저 때보단 싸니까 지금 싼 거야, 앞으로 더 갈 거래 하고선 매수를 한다, 롱에 대한 포지션을 잡는다,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가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차트로 접근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자리입니다. 자리. 현재 자리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 자리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지 되는 거는 현재 무빙이 이 앞전 파동과의 관계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무빙 중에 C파동인지 B파동인지, 아니면 새로운 B파동인지 C파동인지, 아니면 전혀 이제는 뭐 임펄스로다가 치고 나가는 그때인지, 이런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싫어한다기보다는 제가 전혀 체크를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임펄스 카운팅입니다. 저는 추세에 대한 파동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추세에 대해서 거스르는 의견을 내겠다, 그리고 무조건 조정 파동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임펄스 파동이 이제 그 자체적으로 임펄스, 그러니까 꼬리를 만들어주고 임펄스가 터졌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자리가 앞전 파동과의 관계에서 어떤 포지션을 있는지, 그리고 이 포지션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조금 더 큰 뷰에서는 이 앞전 파동과의 관계에서 어떤 포지션을 있는지, 이런 게 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31K부터 25.8K까지 온 조정에 대한 되돌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추가적으로 더 눌리는 파동 중에 거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무빙일 수가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19.6에서부터 31K까지 올라온 무빙에 대해서 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31K를 높이는 고점을 높이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5.4K에서부터 31K까지 올라온 파도 전체 상승에 대한 눌림 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자리를 어떤 뷰를 갖고선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부 카운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 대한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고, 쟤는 방금 이랬다고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보니까 또 말이 또 달라지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현재 자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에서 제가 오늘 이제 세 가지 채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채널은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31K부터 25.8K까지 눌린 거에 대한 기준을 잡아보고선 채널을 그려봤을 때 이런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이 채널에서 지금 보이는 게, 보시면은 이 미들라인 위로 못 올라오고 있죠. 미들라인 위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 뷰에 말씀드렸던 27.1K라는 자리 위에 안착을 해준다면, 그때는 이 채널 상단을 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31K를 높이는 고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뷰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이 미들라인을 제대로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간적으로 계속 이 미들라인에서 이렇게 비비고 있으면은 롱 잡아볼만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이 미들라인을 뚫어주지 못하고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때는 파동이 3파동일 수도 있고 5파동일 수도 있습니다. 3파동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5파동으로 체크를 해본다면은 이런 형태의 ABCDE 혹은 WXY의 형태로 체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자리에 한 파동이 더 만들어진다면 여기는 굉장히 좋은 롱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통 롱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롱자리는 31K부터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 롱이 되거나, 아니면 31K를 깨는 그 뷰에 대한 롱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면 이쁜 롱자리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채널 관점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는 약 25.4 정도 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채널 관점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또 하나의 채널은 이런 채널이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보고 있는 뷰가 이런 형태의 불규칙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ABC로 불규칙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언제 남겨드렸었냐면은 23년도 이때, 어쨌든 저는 한 번 더 이때 떨어질 거에 대한 뷰를 남겼었는데, 이때 굉장히 크게 쏘아 올리면서 이런 추세가 나왔었죠. 근데 이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뷰 중에 하나는 불규칙 상승에 대한 뷰였어요. 그래서 이게 불규칙 조정의 상승 C파동이 된다면은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이다 해서, 이 뷰에 대해서 제가 예상하고서 말씀드렸던 자리는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29K라는 자리가 있고, 또 제가 너무 대충 찍었나요? 그때 당시 35K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약 36K 정도 되는 자리, 이런 게 있어서 아직은, 그러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간적인 것도 말씀을 드렸죠. 기간적인 게 A에서 B까지 왔던 기간만큼
해서 아마 이 여기서부터 B에서 C까지 파동이 나왔을 때는 5파동의 형태가 나올 건데 굉장히 가파른 형태의 무빙이 나올 거고, 이 5파동이 나왔을 때의 기간은 이제 3월 중순까지 좀 바라보고 있다 라고 뷰를 남겨드렸었는데, 실제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남겨드렸던 뷰보다는 기간적으로 조금 더 왔고요. 조금 더 왔고, 형태는 이 31K까지 3파동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불규칙 상승에 대한 B에서 C까지의 5파동 상승에 대한 거는 기간적으로도 틀렸고 카운팅적으로도 틀렸기 때문에 이 불규칙 익스펜디드 플랫에 대한 관점은 틀린 것이냐라는 거를 저에게 여쭤보신다면은, 틀렸다기보다는 기간적으로는 지금 조금 미스가 나기는 했지만 한 파동 더 올라가서 결국은 5파동으로 나오는 무빙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아직 남아있는 관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뷰에 대한 채널을 그어봤을 때 이런 채널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채널이 나와서 보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 하면 여기 딱 미들라인 있는 곳이거든요. 한 번 더 빠지게 되면은 이 미들라인 있는 곳인데, 이 미들라인이 아까 전에 처음에 31K부터 이런 하락 채널에 대한 채널과 딱 맞물리는 크로스 나는 지점이 25.4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한 번 더 빠진다, 한 번 더 빠지게 되면은 이 25.4라는 자리는 제가 보고 있는 채널적인 뷰에서 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자리이죠. 미들라인, 그러니까 굉장히 큰 뷰에 대해서 미들라인 터치를 했죠. 그 다음에 31K부터 내려오는 채널 관점에서 하단 추세선을 맞아버리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눌림이 온다고 해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더 온다면은 이런 25.4에서 어떤 무빙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때서야 이제 롱에 대한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채널을 봤을 때 25.4라는 자리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렇지가 않고 단순하게 이 31K부터 눌리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이제 뷰만 체크를 했을 때는 이 미들라인을 깨고 추세 상단까지 깼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은 저는 좀 높은 확률로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뷰보다는 이 채널 막두 파동이 끝날 확률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무빙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되고, 캔들의 움직임이나 기간적인 거나 이런 걸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채널적인 관점을 봤을 때도 여기서 만약에 31K를 높인다면은 이게 5파동 상승일 수도 있고 불규칙 비파가 만들어지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런 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여기 31K부터 25.8K까지 저는 3파동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3파동에 대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31K를 높이고 불규칙 비파를 만들어주는 1.382 구간인 32.9라는 자리를 넘기지 못하면서 하나의 파동이 종결이 되고 떨어진다면은, 이때는 반드시 불규칙 비파라기보다는 불규칙 비파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 비파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랬을 때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15.4에서부터 올라온 상승 파동에 대해서
3파 상승, 그 다음 불규칙 비파를 만들어주고 하락하는 이 관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A, B, C, D, E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림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음, 일단은 아파동 카운팅이랑 조금 멀어집니다. 보시면은, 어, 지금 현재 자리에서 25.8을 깨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높은 확률로 불규칙 비파거든요. 높은 확률로. 그게 왜 그렇게 봐야지 되냐면은, 보시면은 15.4에서부터 저는 제가 카운팅하는 거는 이겁니다. 25.4까지가 A파예요. 여기 가격적으로는 여기가 한 파동 더 위기는 한데, 저는 이때도 여기를 불규칙 익스펜디드 플랫에 대한 관점으로다가 지금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음, 여기까지의 관계가 ABC 상승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 자리가 업비트에서는 여기가 가격적인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게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게 임펄스가 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지성 롱이다. 눌림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아까 제가 이 오늘 영상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펄스 카운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파동과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KRW 차트랑 USDT 차트랑 우리는 좀 다르게 봐야지 되고,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USDT 차트, 테더 차트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KRW 차트가 틀린 것이냐라는 관점을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인데, 이게 파동이라는 게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KRW 차트보다는 테더 차트를 좀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카운팅을 했을 때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화 차트가 아니라 테더 차트로 봐야지 된다, 이런 의견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15.4라는 자리에서부터 25.4까지 올라왔던 카운팅이 ABC 카운팅을 했고, 이때도 3파동 상승을 했습니다. 3파동 상승을 했고, 여기서 A에서부터 B까지 3파동 하락에 대한 카운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B에서부터 C까지 저는 5파동 카운팅을 했죠. 5파동 카운팅을 해서 제가 그래서 이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31K를 기준으로 눌릴 겁니다. 눌릴 건데, 이 눌림의 깊이가 이 19.6에서부터 올라온 파동에 대한 눌림이 될지, 아니면 15.4에서부터에 대한 눌림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명확하게 이때부터 눌림이 올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봐요. 제가 딱 그 31K 꼬리 만들어주고 나서 바로 영상으로다가 관점을 남겨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제 카운팅대로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한 파동을 더 만들어준다. 현재 이 25.8이라는 자리를 깨지 않고 한 파동을 더 만들어준다면, 왜 불규칙 카운팅에 대해 불규칙 비파에 대한 카운팅이 높은 확률로다가 카운팅이 되냐면은 3파 상승, 3파 하락. 근데 여기서 5파 상승을 했습니다. 5파 상승을 했고 눌림이 3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3파 상승을 한다 그러면, 카운팅 중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3, 3, 5, 3, 3 이런 카운팅 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저도 이런 카운팅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제가 여기서 가운데 B에서 C까지 갔던 이 카운팅이 무슨 소리시죠? 여기 이렇게 3파동인데? 라고 체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3, 3, 3, 3, 3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불규칙 비파가 아니고
불규칙 비파가 아니고 2파동으로 체크는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미 여기서 B에서 C까지의 관계를 5파동 카운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거 불규칙 비파 같은데 라는 의심을 저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여기서 불규칙 비파가 아니고 2파동에 대한 체크를 해볼 수는 있는데 2파동에 대한 체크를 한다면 저는 아마 여기서 눌림이 왔을 때 한 번 더 이 자리를 높여주고 불규칙 비파를 진짜 찐으로 만들어주는 무빙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고민을 해볼 것 같고 그렇게 접근을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제가 카운팅했던 방식으로는 이 자리 B에서부터 C까지가 5파동 상승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3파 하락에 3파 하락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3파동 상승하게 된다면은 파동 카운팅적으로 이거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나올 수가 없다라기보다는 그 카운팅이 제가 생각하는 여기가 불규칙 비파가 나올 확률이 좀 더 크다라는 거죠. 크다라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서 보면은 또 다른 카운팅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현재 이렇게 봤잖아요. A, B, C로 봤는데 이게 아니고 A, B는 맞아요. A, B는 맞는데 C가 이렇게 나오는 C일 수도 있어요. 혹은 W 아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말 크게 나오는 무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5, 3, 5, 3, 5로 빠지는 그렇게 되면 하나도 틀릴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엄청난 스케일로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스케일로 상승이 나와주면은 이때는 눌림이 오더라도 한 번 더 갈 거에 대해서 저는 카운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전 파동과의 관계에서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물론 굉장히 큰 상승으로다가 10파동이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 10파동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왜 이상할 게 없냐면 이미 여기서도 굉장히 큰 스케일의 10파동이 나왔잖아요. A, B, C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어요. 이때 뭐 지금은 캔들을 이렇게 좀 작게 해놔가지고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때 피보나치 값으로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보면은 2.618까지 찍었던 자리예요. 2.618. 뭐 그거 말고도 더 큰 스케일로 가면은 진짜 뭐 5값이 넘어가는 그런 10파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53, 53, 5에 대한 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솔직히 배제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이런 형태로 나오려면은 지금 자리에서 나오는 파동은 엄청난 이 앞 파동 이 19.6에서부터 31K까지 올라왔던 파동의 길이만큼 나와줘야 돼요. 적어도 더 이상 나와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리가 31.7이라는 자리와 32K 정도 되는 자리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한 파동 더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이제 불규칙 비파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불규칙 비파에 대해서는 보시면 이제 32.9라는 자리 32.9를 넘기지 못하면은 저는 불규칙 비파로다가 좀 체크를 해볼 의향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좀 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채널까지 말씀을 드린 건데 세 번째 채널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조금 더 큰 뷰에서의 채널이라서 어떤 채널이냐면은 이런 채널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채널을 보고 있는데 현재 딱 얼핏 보면 너 채널 잘못 그렸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때
재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고점 자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때도 불규칙 비파에 대해서 카운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때 A, B, C, A, B, C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불규칙 비파에 대한 카운팅을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맞다면 제가 보고 있는 ABC, ABC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이때는 이 ABC는 조금 기간적으로 굉장히 좀 길게 갖고 가는 그런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15.4를 살짝 깨는 그런 무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형태에 대해서는 좀 카운팅적으로는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파동이 나오고 되돌림이 아니고 이때입니다. 이때 다시죠. 여기까지 한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되돌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지금 여기에 카운팅이 굉장히 좀 빈약하고 지금 얘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23년 처음에 올려드렸던 장기적인 뷰에서 요 차트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불규칙 비파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형태의 무빙에 대해서 좀 바라본다라는 이제 관점을 남겨드렸었는데,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렇게 빠진다면 이렇게 늘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무빙에 대해서도 프랙탈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채널적으로 이런 채널을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억지로 짜맞힌 걸 수도 있기는 뭐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이 미들라인에서 보이는 무빙들에 대해서 뭐 이 미들라인이 쉽게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런 라인이 아니라는 거는 아마 지금 얼핏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정말 이건 진짜 장기적인 채널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정말로 이대로 카운팅이 끝나고 나서 이대로 떨어지는 거라면은 이 미들라인을 터치하러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미들라인을 뚫고 더 내려갈 수도 있긴 하지만 높은 확률로 이 미들라인에서는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이대로 떨어진다면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도 있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는 지금 결국 제대로 뚫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뚫어주지 못하고 쭉 빠져버린다면 이런 미들라인을 터치하러 내려오는 그런 무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뚫었다면 이때부터는 이 채널을 안 보는 거냐? 아니죠.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뚫린 그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조금 큰 뷰에서 보는 채널이라는 점에 대해서 그냥 소개를 해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채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 채널이죠. 두 가지 채널이라서 현재는 조금 단기적으로 이 25.4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우리가 비트를 잘 보셔야지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이 25.8이라는 자리를 깨고선 가느냐, 깨지 않고 가느냐에 대해서는 이때는 31K를 넘겼을 때는 해석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깨지 않고
31K를 높인다면은 불규칙 비파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는 충분히 열어 두셔야지 된다라는 거를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자주 이제 관점을 남겨드렸던 건데 이더리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벌써 영상이 30분이 넘었는데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제 관점에 대해서 좀 신뢰성을 갖고선 보신다면은 조금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차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하고 관계에서 지금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시면 이더리움의 가격적인 저점은 이때입니다. 작년 6월. 작년 6월에 가격적인 저점을 잡아주고 나서 지금 현재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때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현재 자리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카운팅을 좀 해본다면 우리는 이런 걸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 B, C에 대한 A, B, 네, C에 대한 카운팅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기를 찍고선 이렇게 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때 불규칙 비파 카운팅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카운팅하면서 가격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 이때 가격적인 것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3 이렇게 가는 파동이냐를 봤을 때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얼핏 봤을 때는 이런 카운팅이 어쨌든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자리와 이때의 자리가 이더와 비트코인이 동일한 자리는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면은 그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저점은 이때죠. 작년 11월 달이 비트코인은 가격적인 저점 자리고 이더리움은 6월 달이 가격적인 저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가 작년 6월을 기준으로 이런 카운팅을 저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똑같이 이더리움에서 가격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서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더리움도 현재는 이런 채널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채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더리움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따지면은 같이 설명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19.6에서부터 31K까지 올라왔던 파동이 5파동 카운팅에 대해서 저는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에서 보여줬던 이런 무빙에 대해서는 이런 ABC 형태의 카운팅이 나와요. 그렇다는 거는 비트코인은 5파동 상승인데 이더리움은 3파동 상승이다 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이더리움 차트로 다시 넘어와서 이더리움은 여기서 A, B, C로 만약에 간다. 이 C로 가는 파동 중에 A, B, C, D 이일 수가 있다. 아직 여기가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A, B, C, D, E로 올라가는 마지막 한 파동이 남을 수가 있다 라는 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형태를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이죠. 여기서 이대로 올라간다라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여기서 아직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무빙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는 앞전 파동과의 관계에 이때 15.4에서부터 31K까지 올라왔던 게 335로 빠지는 형태의 하나의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무빙이죠. 무빙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여기서 만약에 한 파동이 더 나온다, 더 나와서 비트코인도 한 파동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미 비트는 여기서 하나의 추세가 끝나고 나서 불규칙 비파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계속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한 번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제가 바라보는 뷰에서는 비트코인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기는 한데, 불규칙 비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더리움은 한 파동 더 충분히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는 파동적인 카운팅도 좀 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도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저 자리는 공통적인 숏자리로 바라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더가 여기서 A, B, 그 다음에 A, B, C, D, E로 해서 한 파동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마저도 불규칙 비파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는 거는 이게 불규칙 비파가 아니라 정상적인 A, B, C, D, E로 체크를 해봐도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하나의 추세가 끝났다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비트도 이 자리가 이미 자리가 하나 나왔고 불규칙 비파로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갖고 가는 숏자리라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갖고 가는 숏자리이기 때문에, 왜 저기서 지금 공통 숏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카운팅이 맞아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정말 불규칙 비파잖아요. 굉장히 크게 눌릴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눌릴 거예요. A, B, C로 빠질 때 이 C에 대한 값을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군데를 제가 좀 추천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C 값에 대해서는 뭘 볼 수가 있냐면은 0부터 A까지 보여준 파동에 대한 1.618, 이 값 2.618이라는 세 군데 자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1.618이 정말 많이 나와요. 1.618이 많이 나오고 더 눌리게 되면 2.618 이런 자리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더 엄청나게 크게 눌리면 3.618 이런 자리도 나오는 그런 자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만들어지고 여기서 불규칙 비파라는 게 굉장히 좀 확실시 된다.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숏자리예요. 그렇다고 고배로다가 무지성 숏을 잡으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나왔을 때는 제가 영상을 켜고 조금 더 평소보다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아무리 봐도 불규칙 비파 같습니다. 여러분 숏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입니다 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영상으로 그때는 좀 남겨드릴 텐데 어쨌든 한 번 더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승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락으로 숏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위험한 자리죠. 뭐가 위험하냐면은 이미 시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그 원화 차트랑 테더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화 차트를 보고선 카운팅 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까지가 진짜 완전 찐펄스 같은 그런 무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때 시장에서는 아마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봐봐. 1, 2, 3, 4, 5 나왔어. 그 다음에 ABC 조정 왔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1, 2, 3, 4, 5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온 이 1, 2, 3, 4, 5는 3의 1파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잡아야 돼. 왜냐면은 3의 2파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상승이 나온다? 3의 3파. 3의 3파면 엄청나게 크게 나오겠죠. 이미 3의 1파가 3의 1파만큼 보여주는 그런 무빙인데, 여기서 임펄스로 카운팅하고 지금 시장에서 이런 논리로다가 접근을 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영상에 정말 포인트가 되는 불규칙 비파에 대한 카운팅이 돼서 여기서 날아가면은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곡소리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불규칙 비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비트코인이 그렇게 잘 보여져요. 불규칙 비파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 보여져요. 심지어는 작은 관점에서, 자, 이때도 불규칙 비파 만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물론 이때 뭐였죠? FTX 빔이었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크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규칙 비파라는 자리에서 명확하게 떨어졌고, 이때도 제가 영상으로 관점 남겨드렸었죠. 이거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1.4였나? 저거 못 넘깁니다. 못 넘기고 조정 받을 거예요 라는 거를 맞네, 21.4였네요. 아마 이 박스권에서 제가 그때 그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21.4라는 자리에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 더 상승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점쳤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때 눌릴 거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고 저도 수익을 받고, 그때 제 영상을 보고선 제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갖고선 포지션을 들어가셨던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다가 혹은 카톡으로다가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줬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어쨌든 저때 저 자리도 불규칙 비파로 카운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였고, 이때는 약간 의심되기는 하는데 이때도 불규칙 비파로다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큰 스케일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꼬다리 자리죠. 여기도 저는 불규칙 비파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보여줘요.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항상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거의 끝 지점이 되는 자리에서 불규칙 비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카롭고 의심을 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의심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 것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하고는 매매에 있어서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영상이 다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이 아시겠지만 텐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아서 보다 보면 정말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영상 가끔 어디 좀 출근할 때거나 이럴 때 좀 틀어보면은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고, 이게 뭐 교육용에 대한 그런 영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디테일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좀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아마 제 오늘 영상 끝까지 좀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제 영상을 평소에 자주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한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단기적인 관점은 전혀 말씀을 좀 못 드렸어요. 그냥 지난번과 동일해요. 27.1이라는 자리를 아직 못 깨고 있죠. 못 깨고 있고, 파동 카운팅을 보면은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하나의 추세로 볼 수 있는 카운팅이 나왔는데, 이게 앞전 파동과의 관계를 제가 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에서
이때에서 지금 여기 나온 무빙이 저는 그 올바르지 않은 무빙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카운팅이 이런 형태로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ABC 상승을 했고 ABC 뭐 이렇게 3파 상승 3파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무빙이 좀 단절로다가도 충분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무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단절로 3이 되는 그런 무빙으로도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 아마 이런 카운팅으로 접근을 하면은 고점 더 이상 넘기지 못하고 여기 25.8 자리를 깨는 무빙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이영의 지루하지만 좀 긴 관점이었습니다.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점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화면 5시 방향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 관점을 틀렸다라는 거를 인정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도 분명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정말 지루하게 계속 말씀을 남겨드렸고요. 네, 이상으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하이영이었고요. 다시 한번 제 관점이 좀 더 명확해지거나 틀렸을 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관점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영이었고요. 좋은 주말 마무리 되세요. 감사합니다.